지뢰 시그널 딱 뜨고 나서 그저 미리 경고를 해주고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생명선 아래에서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던 이유, 차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1월 15일 날 제가 교육방에 드렸던 멘트예요. 서현 이화가 목요일장 딱 급소로 마감을 하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인데요. 최근에 이제 5일선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좀 살펴보면요. 제가 이제 포스팅을 올려드릴 텐데 금요일장 마감 기준으로 요 미 증시 특징주 큰 방향성은 없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레드불 시그널이 최근에 이 구간에서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승명선 기준으로 지금 레드불 시그널이 뜬 자리에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면 가장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 구간 이런 자리들을 돌파를 한다면 엔비디아가 이제 차트적으로 심리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큰 구간이고요. 그렇지 않고 생명선을 밀려나거나 이제 전저점을 빼면 알 수 없습니다. 자, 테슬라도 지금 최근의 상황이 계속 암흑기에 있어요. 테슬라. 그러니까 뭐 이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겪고 나서 올라갔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생명선, 요때 레드불 시그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명선 아래에 있는데 생명선을 돌파해야지만 된다.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볼까요? 정말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는 마이크론, 레드불 시그널이 뭐 이런 자리에서도 있었고요. 지금 쭉 그냥 5일선 위에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인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괜찮은 모습 보시면은 레드불 시그널이 연속적으로 나왔던 인텔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레드불 시그널 생명선 흐름 타면서 5일선 위에 있고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는 생명선은 살아있고요.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역시 나스닥이 이렇게 양봉을 좀 그려야지 우리나라도 함께 좀 탄력 계속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살펴볼게요. 자, 삼성전자 정말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도 암흑기 구간이 있었고 요 앞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흑기 구간 네,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생명선을 돌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 흔들렸을 때 나오는 요 지뢰 시그널 자리를 먹으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 네, 그죠? 먹으면서 이제 슈팅이 이어졌고 쭉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잠시 있었지만 이겨내는 구간이었고요. 자, 흔들릴 수 있는 시그널 나오고 조정. 자, 그런데 또 회복을 해주면서 생명선을 딱 이득 탔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명선을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5일선 흐름 계속 좀 타면서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네, 요 딱 지뢰 시그널 뜨고 나서 조정. 지뢰 시그널 뜨고 나서 좀 조정을 보였지만 그래도 이겨내면서 생명선 위의 흐름, 5일선 위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SK 하이닉스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상황이죠.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코스피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도 최근에 이제 지수 상승을 또 이끌고 있는 주역이기도 하죠.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자율주행, 특히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 테마를 또 힘있게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도 보시면 이제 자동차, 현대차죠. 로봇 쪽도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현대차 자동차 쪽부터 좀 살펴볼게요. 그 밖에 그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제가 한미 반도체와 제주 반도체도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고 그 이후에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여기서 가도 이상할 게 없고 조금 더 행보를 하면서 기간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생명선과의 수렴을 한번 좀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요 고점대에서 좀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움직인다면 한미 반도체 일단 큰 그림은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 생명선도 앞으로 쭉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생명선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좀 체크를 해 볼 테지만 최근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막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SNS텍이 아마 반도체 쪽에서 가장 최근에 이렇게 요 자리에서 매매를 했었던 종목인데요. SNS텍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고점을 돌파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밑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요 정도까지 보겠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래를 좀 지켜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위기가 이렇게 좀 이어진다면 상방으로 좀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최근에 잘 나가는 종목들 보시면 DB하이텍이라든지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텍 이수페타시스는 암흑기에 있기 때문에 한동안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이것도 보시면 지뢰 시그널 딱 뜨고 나서 그저 미리 경고를 해주고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생명선 아래에서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던 이유, 차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레드불 시그널도 포착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이 자리는 또 한 번 여기서 매수대가 들어온다면 레드불 시그널이 연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양봉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조정을 좀 밑으로 받는다면 지뢰 시그널이 뜰 수도 있고 뜨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생명선에서의 한번 좀 지지,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또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 이수페타시스와 심텍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지뢰 시그널 딱 뜨고부터. 그러면서 시장이 지수가 잘 나갈 때,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잘 나갈 때 심텍과 이수페타시스 대표적으로 이거 좀 수혜를 받았던 종목인데, 지금 심텍 같은 경우도 자, KRX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딱 이 포지션은 레드불 시그널이 여기서 또 포착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지, 역시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려온다면 앞으로 생명선을 이제 돌파를 또 했고 지키면서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 그 밖에 뭐 테라비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뢰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의지를 좀 보여주는지, 요 구간을 이제 이 음봉을 먹는 양봉이 들어온다면 저는 볼 것 같고요. 밀려나면 또 먹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사이닉 솔루션도 최근에 좀 끼를 부리고 있어요. 이전에는 좀 아쉬웠거든요. 사실 올라가면 좀 요 고점대에서 소화를 하고 한 단계 더 점프를 뛰지 못했어요. 요때도 한번 급등을 하고 요 구간을 소화하고 한 번 더 점프를 뛰지 못했습니다. 자, 최근에도 다시 한번 이전 고점대 영역대까지 점프를 뛰었는데, 이전과 좀 다르게 요 구간에서 소화를 하고 점프를 뛰면서 요 신규 상장 초반대 흐름을 좀 가져갈지를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지금 종목입니다. 사이닉 솔루션까지 봤고요. 그 밖에 뭐 TCK라든지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이 좀 보인 종목, 아직 기준봉은 없지만 이것도 심텍과 이수페타시스와 마찬가지로 조정을 거치고 나서 레드불 시그널,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떴고요. 여기서 바로 이어질지, 생명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코세스, 뭐 TCK 이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이미 지금 보시면 한번 생명선 돌파 지키고 이렇게 5일선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좀 이어지는지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종목들 뭐 그 밖에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짚고 이제 현대차 쪽으로 가볼까요? 자, 현대차 쪽에서는 최근에 제가 좀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 그 기아차를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렇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제가 매매했었던 자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부터는 현대차보다 조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짧게 좀 매매를 한 차례 했었던 종목이고요. 자, 기아, 현대차, 현대오토, 에버 5일선을 이제 벗어났지만 빠르게 하루 이틀 안에 올라와주면서 이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생명선과의 수렴을 택할 겁니다.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등등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죠. HL만도, 그 금요일장은 제가 이제 교육방에 서현이화라는 종목을 급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1월 15일날 제가 교육방에 드렸던 멘트예요.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또 생명선 지뢰 시그널 클래스 101에 이제 런칭한 강의 때 이 급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현이화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 분위기 굉장히 좋잖아요. 서현이화가 움츠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목요일장 딱
급소로 마감을 하더라고요. 급소로 딱 마감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교육방 때 코멘트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 종목이 프리마켓에서부터 금요일장 상승을 하더니 급등을 했죠. 저는 이제 뭐 3분목으로 보면 이 자리에서 베팅하고 일부 챙겨주고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점심쯤에 풀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좀 끌고 가볼까도 하다가 그냥 한번 건드렸다가 정리를 했는데요. 정말로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좀 회복을 했는데 뭐 이렇게 상 풀렸지만 시장에 관심을 좀 받았던 종목이고 서현 이화와 함께 급등을 했던 종목이 화신, 레드불 시그널에 포착이 되면서 급등을 했고 성우 하이텍도 뭐 기존에 이미 레드불 시그널이 있고요. 금요일장 이런 서현 이화, 뭐 화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함께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좀 체크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MBR 모션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스펙 합병 상장한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이것도 이제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신규 상장주 제가 보는 기준법에 계속 충족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기본적으로 자동차 쪽이지만 뭐 로봇이라든지 항공, 방산, 우주 이쪽까지도 이렇게 엮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눈여겨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요건 제가 첫날 매매했던 것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매매를 했었습니다. 스펙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좀 반전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신규 상장주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통계를 쌓아보면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통계를 계속 쌓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공략하고 10% 이상 그리고 또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제 상한가에도 매도를 하고 그 다음 날에도 보시면 시가가 13%였죠. 그래서 수익 실현하면서 뭐 계속 뭐 대응을 하고 있는데 MBR 모션 이건 차트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자, 그 밖에 일지테크라는 종목도 최근에 급등을 하고 지금 5일선 그리고 맥점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차례 정도 좀 쉬었다가 또 슈팅이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밖에는 뭐 만도, SL 이쪽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 좋은 자동차 쪽 현대차 그룹주들이 시장 좀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고요. 그 밖에 정말 급등하고 있는 자동차 쪽 현대차와 밀접한 종목 보시면 모비스 전자도 상당히 좀 아쉬운 게 저는 모비스 전자를 이제 요 구간에서 최근에 이제 건드렸다가 손절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 자리에서 베팅을 하고 다 팔았어요. 그 다음에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냥 팔지 않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홀딩을 했었더라면 점상까지 이렇게 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지만 자, 이날 금요일장은 요 종목이 반짝했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한 데에는 당연히 모비스 전자의 그죠? 대장주가 이때부터 뭐 거래가 나오면서 풀렸죠. 뭐 대장주가 풀리니까 후발주는 당연히 또 이렇게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 제가 이거 계산을 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그냥 지금 이러한 모습이라면 한호가라도 더 올라서 마감하면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이 되면서 또 한 차례 거래 정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베이스 전자와 모베이스 앞으로 두 종목 함께 또 체크를 해보고요. DH 오토웨어도 지금 딱 차트를 보면 탄탄해요. 제 기준에서 급소 5일선 급소 5일선 또 맥점이 다 살아 있으면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DH 오토웨어라는 종목도 단일가 이제 3일차거든요. 월요일장도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월, 화 뭐 이렇게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후발주가 있죠.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뭐 일단 후발주니까 대장주에 일단 집중을 해보고요. 자, 그 밖에 3기 뭐 에코캡, 페스카로 같은 경우는 지금 암흑기가 한 번, 두 차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선을 딱 돌파를 하면서 요 구간을 좀 찔러준다면 심리 차트가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페스카로. 그리고 그 밖에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네, SOS랩도 잘 나가고 있고 PS 일렉트로닉스도 급등 후에 5일선 벗어나서 생명선과의 수렴 자리에서 뭐 수렴하기 전에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체크. 그 밖에도 에이텍트 솔루션도 카운터 어택, 뭐 특이한 케이스 움직임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 밖에도 있겠지만 이 정도 보고요. 자, 이제 로봇 쪽으로 가보면 로봇도 역시 현대와 엮어가지고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무튼 핫한 종목이 뉴로메카였어요. 뉴로메카와 함께 유진로봇이 급등을 했습니다. 유진로봇은 이것도 제가 좀 대응을 좀 하다가 지금 좀 보유 중이기도 한데요. 금요일장에는 제대로 먹질 못했어요. 재미를 못 봤습니다.
계속 좀 지키는 매매를 했다. 아쉽게 요 장 초반에 더 봤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잡고부터는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대를 했지만 상한가를 앞두고 계속 좀 지체하는 모습에서 공략했다가 본절선에서 정리를 하고 공략했다가 짧게 손절을 하고 뭐 그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거는 이제 애프터 마켓 정규장 마치고 나서 공략을 하고 좀 챙겨주면서 또 담아가고 있는데 이게 흔들리거나 제 평단 건드리면 제 평단에 큰 여유는 없는 상황이라서 뭐 정리하면서 또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도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요. 로봇 쪽에서 유진 로봇 그리고 유르메카 러셀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온갖 뉴스 다 붙었죠. 한국항공우주,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현대차, 로봇, 반도체, 우주 뭐 다 붙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지금 포지션 뭐 계속 급등을 해도 올선 이탈하기 전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밖에 한국 PIM이라는 종목도 지금 기준봉 급소 맥점 위에 있고요.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이 정도 구간 지켜내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목요일장 생명선 그러니까 참 아쉬웠던 종목인데 다른 로봇 쪽 잘 나갈 때 좀 조정을 좀 받았었지만 목요일장은 강세를 좀 보였던 종목이고요. 조정을 잘 받아주면서 요 양봉 훼손하지 않고 5일선 앞으로 올라올 5일선 흐름을 좀 타면서 계속 좀 랠리가 이어지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도 앞쪽에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강한 종목들이 많아요. 사면이라는 종목도 차트가 참 꾸준하고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도 지금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5일선 위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보형은 조금은 아쉽죠. 최근에 신고가를 썼지만 뭐 그래도 5일선 지켜가면서 랠리가 이어질지 SBB 테크도 좀 강한 모습입니다. 시세를 주고 조정을 받았지만 5만원 선을 좀 깨지 않고 웬만하면은 상방으로 계속 이어지는지 나우로보틱스도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비록 이날 금요일장은 조정을 받았지만 건전한 조정의 영역이에요. 물론 이 구간에서 앞쪽에서처럼 크게 뻗지 못하고 다시 한번 생명선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래도 체크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소화한다면 또다시 신고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포스코 DX도 상당히 강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재미를 보진 못했어요. 그 목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게만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장에 이제 뭐 일본봉을 한번 볼게요. 금요일장에서도 이 프리마켓에서 건드렸다가 본절선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공략해서 이때 챙기고요. 이때 공략했다가 짧게 그냥 바로 정리를 하고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도 건드려 봤었는데 일단은 뭐 생각보다는 뭐 큰 재미를 보진 못했어요.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DX 일단 단일가 지정 예고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조정을 뭐 받아가면서 앞으로 이것도 지금 긴 박스권을 돌파를 한 종목이고요.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로보티즈와 로보스타도 약간 반도체 쪽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심텍과 이수페타시스처럼 시세를 내진 못했거든요. 앞쪽에는 좋았지만 하지만 지금 보시면 어때요? 레드불 시그널이 좀 포착이 돼 있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 KRX 기준으로 딱 보시면 레드불 시그널 딱 포착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종목들 잘 나갈 때 좀 횡보를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발산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는 뭐 한라게스트,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도 투자 경고 지정이 되고도 지금 계속 상방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SPG 정말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 이렇게 좀 빠르게 넘겨가면서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 자동차 부품, 로봇 관련해서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 원전과 전력설비 종목들은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좀 영상을 또 추가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마지막 주에 대체거래소 관련해서 제가 특강 이렇게 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 확인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 설날 때 무료 특강을 이제 클래스 101과 함께 좀 진행할 계획이 있어요.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녁 8시나 뭐 9시 이때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